태양이 자결하는 여름, 후끈 달아오른 지면을 걷고 있으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입안은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한 물 한 모금, 차디찬 얼음 한 조각이 간절한 순간, 눈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것입니다. 너무 덥고 목말라 아이스크림이 설령 5,000원이라 해도 기꺼이 사 먹을 용기가 있을 겁니다. 혀끝부터 시작되는 차갑고 달콤한 행복이 입안 전체를 가득 메우는 쾌감은 분명 아이스크림의 가격인 2,000원어치 만족,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런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 먹고 난 후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 먹는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아이스크림은 맛있지만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만큼 짜릿한 기쁨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이때 만족도는 아이스크림 가격 2,000원보다 조금 아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떨까요? 하나쯤 더 먹고 싶기도 하고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2,000원을 지불하고 사 먹을 용기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이미 충분히 맛보고 더위와 목마름을 해소했는데 더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이 500원이라고 해도 딱히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지갑을 닫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갈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해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소비자가 느끼는 아이스크림의 효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효용이란 쉽게 말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 또는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죠. 효용이 중요한 까닭은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가치를 느끼기란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도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개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충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를 거뜬히 먹어치우고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자신의 저서 경제학 원리에서 같은 1실링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쾌락은 모두가 다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3번 이상 들으면 지겹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처음 들었을 때의 감흥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효용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로 들었던 아이스크림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2,000원어치 이상의 큰 만족을 주었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은 그보다 조금 낮은 만족, 세 번째 아이스크림은 딱 가격만큼인 2,000원어치의 만족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변화한 효용을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은 재화의 소비 단위가 늘어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점점 떨어졌을 때 효용이 줄어들면서 한계 효용도 낮아지게 되는 것을 바로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재화를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불해야 하는 가격보다 만족이 클 경우에만 가격을 지불합니다. 반대로 가격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에게 필요한 효용이 남아있을 때만 소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은 사람들의 소비를 분석하고 상품의 가격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더 큰 만족, 즉 효용을 얻는 동안 계속 물건을 소비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이 기대하는 효용보다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 더는 그 물건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에 미치지 못하는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소비자 각자의 한계 효용과 일치하게 됩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